지난주 열린 2025 에이펙 정상회의는 경제와 외교 성과도 컸지만 이 K-문화의 저력을 보여준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K-팝과 K-드라마에 이어서 요즘은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어 교육의 열기를 이끌고 있는 현장 교원들의 현실은 녹록지가 않다고 합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네, 우리 한국어가 전 세계로 더 널리 뻗어가려면 교육 환경은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강원대학교에서 한국어 교원으로 활동 중인 최혜영 강사 스튜디오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이 K 콘텐츠 인기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 영향으로 한국어 배우러 오는 외국인 그리고 토픽 응시자도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인기를 체감하시나요? 네,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이 인기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국가에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한국어 공부를 위해서 오고 있고요. 한국에서의 유학 또는 취업, 한국 사회에서 살아갈 꿈을 꾸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서 독학으로 한국어 공부를 하고 오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요. 한국어 능력 시험 준비를 애태우면서 하는 모습은 저희가 늘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번 시험 졌을 때마다 수업 시간에 시간을 내서 접수를 하도록 돕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한류 열풍이 아니더라도 이미 국내 인구의 구조가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이주민이 200만 명을 넘었고 또 이주 배경 학생도 20만 명을 돌파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한국어를 배우려는 수요 자체도 굉장히 다양해졌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가 이미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지 오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에 발맞춘 한국어 교육 정책이 좀 허술하고 그로 인해서 이주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교육 현장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주 배경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좀 집중적인 한국어 교육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학생들이 지금은 교실로 바로 들어가서 학교의 수업을 따라가지 못한다거나 또 이런 언어 장벽으로 인해서 학내에서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또 학습 부진으로 이어져서 관계에서의 문제들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의 성공을 이야기하지만 국내 이주민 정책은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주 노동자분들 그리고 다문화 가족 구성원들의 한국어 교육에 대해서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책임을 지고 다시 들여다봐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네, 언어가 원활해야 사회 통합도 잘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이 한국어 가르치는 교원의 역할은 어떤 면에서 중요할까요? 저는 이번 학기에 1급 학생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네.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채로 한국에 온 학생들입니다. 한국어 수업을 통해서 이 학생들이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할 수 있게 되고요. 모르는 길을 찾아갈 때 한국어로 물어서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사실 한국어는 생존 도구나 다름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국어 선생님과 같이 또 교실에서 친구들과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한국어 교원이 한국에서 처음 친밀한 관계를 맺는 한국인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역할을 담당하는 한국어 교원 절반 가까이가 지금 고용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도대체 어떤 상황인 겁니까? 한국어 교원의 절반이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한국어 교원이 초단시간 노동 그리고 초단기 계약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요. 저는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1년에 4학기 10주짜리의 계약서를 4번 씁니다. 대학 어학당의 경우에는
한 주에 15시간 미만의 강의를 하고요. 이렇게 10주마다 계약을 하면서 재채용에 응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초단시간 노동자의 경우에는 노동기본권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퇴직금도 없고 4대 보험 적용도 되지 않습니다. 건강 문제로 휴직을 하고 싶어도 휴직을 할 수 없으니까 일을 그만두어야 하고요. 한국어 교원분들의 대부분은 90% 이상 여성 노동자들이 대부분인데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모성 보호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혼을 하거나 출산 문제로 일을 그만둬야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대법원 판결이 있지만 강의를 위해서 제반 업무를 하거나 강의를 준비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노동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원들에게 일터는 오래 일을 해도 또 많은 일을 해도 언제든 쓰고 버려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개선할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한국어 교육의 측면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될 과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한국어 교육은 문화적인 측면에서 정부 또는 교육기관들이 수익 사업으로 생각해왔던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변화된 한국 사회와 한국어의 위상에 맞게 정부가 책임지고 교육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어 교육이 이주 배경 학생들 그리고 또 이주 노동자, 다문화 가족, 구성원들이 이런 사회 적응을 하고 사회 전반의 통합 요소로서 한국어 교육을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고요. 한국어 교육을 교육부가 책임지고 관리를 해서 대학 입학, 취업, 이민 정책 등 다양한 부처의 제도와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교육, 또 대학 교육, 그리고 사회통합 교육으로 교육부가 총괄해서 국가 단위 일관된 교육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한국어 교원들의 열악한 노동 조건 개선은 필수적입니다. 교육 주체에 대한 존중 없이 좋은 교육은 없습니다.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법률적 지위를 마련하고 또 공공부문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서 정규직화 대상에 포함해서 안정적인 처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가 차원의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 지난해 한국어 교원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이 직업에서 만족감을 느끼냐라고 물었더니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그렇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부당해고를 당하고 소송을 한 3년 정도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아주 극심히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도 교실에 들어가면 웃음이 절로 났습니다. 제 스스로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요. 한국 문화를 좋아하고 또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는 학생들과 시간을 보내다 보면 제 자신이 좀 성장하는 느낌이 들고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누가 그래야 한다고 알려준 것은 아니지만 한국어 교원분들은 학생들에게 저희가 한국어로 보여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언어 학습을 떠나서 또 교실에서는 따뜻한 교감, 소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언어가 소통이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는 수업을 하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눈을 맞추고 또 마음을 더해서 수업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유로운 소통으로 나아가는 한국어 수업의 보람이 굉장히 큽니다. 네, 한국어의 위상은 높아졌지만 또 교육 환경에서는 여전히 개선해야 될 점이 너무나 많은데요. 무엇보다 이 교육의 질은 결국 가르치는 사람이 결정한다는 지적을 다시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